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캡틴 마이 캡틴. 저희 오늘 유튜브에도 유 캡틴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대사만으로 이 영화를 떠올리셨다면 당신은 적어도 30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 영화 뭔지 맞춰보시고요. 오늘은 콘텐츠로 보는 경제에서 영화를 통해 교육과 입시제도, 경제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영화인지 답을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1999년 개봉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아마 카르페디엠이라는 네. 명대사도 또 같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때 싸이월드 대문에 이 말 한 번씩 안 써본 사람이 없답니다. 네. 네, 이 영화는 이제 로빈 윌리엄스라는 또 아마 많이들 아실 네. 좀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고 또 내용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계시거나 좀 꿈을 찾고 있는 학생들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로빈 윌리엄스 참 훌륭한 배우인데 아쉽게도 유명을 달리해서 31년 전에 개봉한 영화지만 이 영화 보신 분들 장면 기억하실 거고 때 되면 틀어줍니다. TV에서. 그렇죠.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그 이른바 귀족 학교의 교육제도 문제를 짚은 영화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 1950년대 미국 최고 명문 학교인 웰튼 아카데미라는 가상의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웰튼 아카데미는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매년 75%를 기록할 만큼 학생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학교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대학 입시 위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존 키팅이라는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이 사람이 영어 선생, 우리로 치면 국어 선생님이죠. 네. 그리고 새로 부임하면서 좀 새로운 교육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변화해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서 교육과 입시의 경제학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웰튼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극 중에서 딱 떠오르는 몇 개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이튼 스쿨 이런 학교들을 아마 따서 지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라서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75%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공부 많이 시킨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이 웰튼 아카데미 재학생들이 이 학교를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헬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뜻의 헬을 이제 차용해서 쓰는 말인데 이만큼 이제 혹독한 학교인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뭐 개학 첫날부터 수업을 바로 시작하고 매 시간 막 숙제를 하루 이상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주고 학생들이 뭐 스터디 그룹까지 짜고 할 만큼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아이들이 원해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사실 부모와 학교가 좀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닐 페리라는 주연으로 나오는 학생 한 명이 있는데 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아버지와 교장 선생님이 그거 말고 딴 거를 해라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뭐 아이들이 꿈을 얘기할 때도 뭐 난 아버지에 따라서 뭐 법조인이 될 거야. 아버지 기업 이어받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이런 소위 리그들이 있잖아요. 명문학교라고 하는 유명 대학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초등학생부터 달려가고 있어요. 입시를 그렇죠. 위해서. 이런 현상도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분들께서 뭐 왜 아이비리그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좋은 대학들을 가고 싶어 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경제학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나중에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소위 유명 대학 나오면은 다 돈 많이 벌고 다 행복하게 삽니까? 이게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근데 이 믿음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이론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제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스펜스라는 미국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가 이제 정보의 중요성을 경제학으로 다루는 정보 경제학 차원에서 이 현상을 설명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지원자들을 채용할 때 이 대학 출신이라는 지표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정 학교의 간판을 그냥 하나의 라벨처럼 믿고 사는 그런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 고용시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요. 고용시장은 노동이라는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원자나 근로자들은 노동을 판매하는 공급자인 거고 기업은 노동을 월급이라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수요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상당수의 근로 형태는 한 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뭐 일정 기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근로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 근로자가 우리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를 처음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채용 과정이 지원자들을 충분히 판단하기에는 좀 짧은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자들은 당연히 기업에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의 단점은 좀 감추고 장점은 좀 더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좀 충분치 않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다들 경험해 보신 기억이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력서가 화려하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런 학교 출신 친구들이 인턴을 오는군 하는 그런 학교 출신 친구들도 우리 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기업들이 뭐 대학 이외에도 뭐 자기소개서도 고려하고 뭐 인턴 활동 같은 경력들도 고려를 하는 건데 일단은 이 학교라는 지표 자체도 이 기업이 이제 지원자를 평가할 때 뭐 어떤 신뢰할 만한 정보 혹은 뭐 능력에 대한 지표가 된다고 본 거예요.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능 논술 같은 전형들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4년 동안 가르치고 또 학점으로 성실성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또 사회에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 특정 학교를 졸업한 뭐 근로자들이 뭐 대체적으로 우리 기업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라고 이제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 뭐 이 학교 출신이라는 이력이 뭐 이 사람이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정보를 기업에 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잠깐 영화 안에서 닐 페리라는 학생을 언급을 하셨어요. 이 학생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키팅 선생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극 중에서 보면 이 학생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무조건 하버드대 의대를 가야 된다. 아버지 따라서 의사 돼서 아버지 따라서 그 정해진 길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연극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존 키팅 선생이 그 영화에 나온 카르페 디엠이라는 좀 현재를 즐겨라라는 명대사를 남기는데 이거는 이제 마냥 놀고 살아라라는 뜻이 아니라 좀 현재에 충실하게 내가 지금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좀 생각해보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그래서 닐 페리라는 학생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인생의 루트를 다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주 막 혼내고 막 이런 학생이다 보니까 이 키팅 선생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이제 뭐 아버지 몰래 이제 그래서 연극 오디션을 보고 처음으로 이제 거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 학생이 그런데 만약에 제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학생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뽑는다면 의사보다는 예능인으로서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만약에 면접장에 왔다라고 했을 때 뭐 완벽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거. 그것보다 그렇죠. 이 사람의 적성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제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블라인드 면접 아닐까요? 블라인드 면접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아이들의 경력 혹은 뭐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배제시키고 좀 같은 선상에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편견 없이 혹은 좀 그런 이렇게 면접관들의 그런 인식 없이 좀 자유롭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채용 방식의 하나가 될 테니까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닐의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네가 그 학교 가기까지 너한테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이 얼마냐. 그렇죠. 이런 걸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경제학에서는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써버려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닐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이제 웰튼 아카데미라는 미국 최고의 이제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뭐 들어간 비용도 있을 테고 또 사립학교니까 얼마나 또 등록금이 그쵸. 많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다 이제 아이를 위해서 지출을 했는데 뭐 아이가 갑자기 나 연극을 하고 싶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돈을 막 들이고 학원 뭐 대치학원 이런 데 다 보내서 과거를 보내놨더니 나 갑자기 배우가 될래 하는 시기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과학고 보내기 전에 좀 물어보시지 뭐 하고 싶냐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요. 여기에서 그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비용이 매몰 비용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지금까지 여기 투자해온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하기 싫은 걸 함으로써 희생하게 되는 기회비용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몰 비용은 경제학 개념 중에서도 어차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고려하지 말고 아예 없는 걸로 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님과 닐의 관계는 결국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보면 결국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유명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결과가 공정했다. 노력한 만큼 이뤘다라기보다는 기회가 많아서 혹은 환경이 좋아서 높은 성과를 낸 사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해 마이클 샌델 이 하버드대 교수가 낸 책 딱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부모님의 의지도 있고 경제력도 있어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둬서 좀 고소득 직업이 됐는데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닐 같은 경우도 뭐 만약에 아버지가 뭐 무직자였다거나 뭐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었다면 과연 웰튼 아카데미에 입학이나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회 경제적 배경들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제 고소득 직업자분들이 뭐 나는 내가 잘 노력을 해서 된 거고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은 무시할 만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또 무시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샌델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매년 대학 수능을 보고 입시 제도를 다룰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친구가 혼자 뛰었는가? 19년을 우리가 공정한 선상에서 혼자 뛰었는가? 누구는 업어주고 누구는 차 타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참 많은 영화였습니다. 영화도 보고 경제 공부도 하는 콘텐츠로 보는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